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도 이제 가을이 왔겠죠. 가을에는 살이 통통한 그 꽃게랑 또 전어랑 이런 맛있는 재료들 가지고 손맛 좋은 살림꾼들이 요리 잘하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살림꾼입니다. 기살리는 기살림꾼? 음메기사로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시는 저희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또 살림꾼들 계십니다. 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주선태 교수, 김갑수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살림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뭔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내가 일조를 한다 또는 경제를 살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고기라는 말이 좋습니다. 아유. 아까 음메기사라 하셨는데 고기. 기운을 높여준다. 고기 먹으면 기운이 난다. 그래서 고기라는 단어를 고기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음매가 소가 음매. 예, 맞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글쎄요, 일단 살림이라는 게 죽임의 반대말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잖아요. 자기 식구들 살림, 생계를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고,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집에서 고생하시는 밖에서 일하시면서 더군다나 살림까지 챙기시는 여성분들도 많지만. 네. 열심히 밖에서 늘 뭐랄까요,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불안에 시달리면서 일하는 남편들, 요즘에 더군다나 요리 프로그램들이 막 유행하면서 집에서 요리 좀 하라는 그런 압력들이 워낙에 심해져가지고 이중고, 삼중고 막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살림 얘기가 나와서 살림을 잘 산다는 거, 그게 어떤 걸까요? 이제 빚이 많으면 그게 살림꾼이 아닐까? 또는 빚이 없으면 그게 진정 살림 잘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뭐 빚의 유무,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살림을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살림꾼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끌고 가는 사람 아닐까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행복한 만족감을 느끼고 살게 하느냐. 저는 그런 것이 이 가장 훌륭한 살림꾼의 척도여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결혼이 늦어가지고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 그것도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 이제 경제적인 살림으로 하면 한 뭐 34평이나 뭐 그 정도의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데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넓은 데서 좀 생활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는 내보내고 좁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좀 무리를 해서 빚을 좀 내서 아파트를 좀 키워서 지금 조금 넓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은 아니고 또 이렇게 약간의 그 가계 부채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더 전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도 있다고 그래서 빚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생각을 들어봤는데 우리 경남도에 빚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홍준표 도지사님이신데 지금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카페 메뉴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네, 경남도의 채무 제로 도전, 빚을 아예 없애겠다 이런 이제 의지인데
일단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그죠? 예, 저도 빚을. 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홍 지사 맨 처음에 이제 취임과 동시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도지사 공약에 채무 제로 공약을 내세우셨단 말이에요. 경상남도 이제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말 부채가 무려 1조 3,488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2013년도에 2,132억 원을 갚았고 2014년도에 2,406억 원을 갚았고 계속 갚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7월 말까지 즉 2년 5개월 동안에 무려 총 7,600억을 채무를 갚았답니다. 이게 매일매일로 따지면 하루에 9억 원씩 이렇게 갚아 나갔다고 하니까 놀랍죠. 네. 바람직한 뭐 도정이라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빚을 줄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바람직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생겼던 빚이냐, 그리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더 걷어가지고 갚은 빚이냐,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고 주로 이제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축소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들을 확보해 나간단 말이에요. 또는 공적인 자산들, 뭐 토지라든지 기타 또 국가의 기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들을 확보해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기관 산업이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시장에 넘어감으로 해서 사기업들의 이익에 오히려 더 많은 시장들을 내주는 그런 악영향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남도의 입장을 지금 현재 두 분께서 진단할 때 과연 지금 채무 제로 도전 이게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홍 지사님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제일 먼저 딱 내세우는 게 이 재정 건전화. 도의 재정 건전이 정말 확연하게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같이, 심지어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도 그거는 높이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실 때 마른 수건을 뭐 짜는 심정으로 뭐 이렇게 뭐 재정을 줄이고 먼저 이렇게 하신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마른 수건을 짜신 게 아니고 이렇게 지켜보고 짤만하니까 짜신 거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맨 처음에 공약, 선거 공약을 하실 때 뭐 제로, 채무 제로 공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홍 지사께서 한 거는 참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받고 칭찬받을 만하다. 재정 건전성이란 말, 균형 재정,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좋은 말 뒤에 숨어 있는 무지막지한 함정들이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IMF 같은 그런 이제 국제 기구들이 늘 재정 균형이라든지 재정 건전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국가 기관 산업을 매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해고의 유연성들을 유도하죠. 해고의 유연성이란 말도 사실은 못된 말인데 좋은 단어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온갖 그 피해와 이런 것들은 주로 유권자와 납세자들이 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왜 빚이 어디서 생긴 거냐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것이 그 도에 살고 있는 주권자들, 납세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느냐, 행복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부채 감축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부채 줄였으니까 됐다. 근데 그 부채 줄인 것들이 어디에서 주로 예산들을 줄인 것이냐, 이 부분들은 내용이 좀 그거를 다르다.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집에서 가정 경제 예산을 줄일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일단 먹는 거, 외식비부터 만약에 줄여야 된다 그러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식비를 줄이면은 가정이 과연 불행해지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지금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줄였느냐. 그리고 아마 그 홍 지사로 오기 전에 졌던 빚들을 지금 홍 지사가 와가지고 지금 갚아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정말로 어디서 빚을 졌고 지금 갖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빚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귀한 분 한 분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분 나오시면 좀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긴축 재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남도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지자체들이 빚 줄이기에 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온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제 2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자체 수입만으로도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곳이 74곳이나 있답니다. 그리고 이 경남의 18개 시도군 가운데서도 9개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경남도 뭐 나름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 정부들이 시장 군수가 바뀔 때마다 어떤 그 행정의 영속성 이런 것들이 늘 단절되면서 낭비되는 그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네. 또 이 전국에 어딜 가더라도 가장 크고 높은 랜드마크격이 되는 빌딩들은 대부분 시청이나 군청들이에요. 이건 사실은 왕조 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잔재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후과들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그 세입은 거의 차단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허리띠만을 무조건 졸라내라 라고 해서 지방정부들이 앞다퉈서 이만큼 졸라맸습니다 라고 자기 학대한 것처럼 경쟁률 벌이게 한 것들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잘못했네요. 뭐 그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일정 부분씩 감당할 것들을 좀 쉐어할 필요가 있다. 또 빠진 부분이 지방 공기업 부채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경남도 산하에 상당한 지방 공기업들이 있고 여기에 엄청난 부채들이 아직까지 쌓여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통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밝히고 있지도 않고요. 마찬가지로 시군구에도 지방 공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에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가 뇌관이 터진다면 사실은 지방 공기업 부채, 중앙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핵심적인 뇌관이다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예. 무리한 면이 있다, 잘하고 있다 두 분이 지금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채무 제로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채무제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채무제로가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오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들 상의 없이 무상급식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 돈 가지고 우리 빚을 갚는다는데 솔직히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이게 도지사 그 도청에 근무하시는 그 공무원들은 월급은 계속 올라가고 놀러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게 노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빚이 결국 우리 도민들 빚 아니겠습니까? 뭐 홍지사 개인 빚이 아니고 도민들 개인 되게 빚이고 또 빚이 없음으로 해서 또 복지가 좀 나아지고 물론 부채가 작으면 뭐 이렇게 재정 자립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가는 데서는 좋은 커리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결식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절대적인 뭐 빈곤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복지 정책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또 도지사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작정 뭐 부채만 줄이겠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국가 그 재정 자립도라든지 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선진국 OECD 대비해서 그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런 뭐 부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단순히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보고 이걸 줄인다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복지나 이런 부분이 약간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무상급식도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필요하게 이제 뭐 경상남도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찬성인 부분이긴 하고요. 자꾸 줄이는 거는 좋은데 쓸 때는 써야지. 그건 안 되지.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들, 민망한 사람한테 써야 되지. 국가에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 줘야지. 누가 뭐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불쌍하게 사는 사람 엄청 많다 해요. 그런데 써야 되지 뭐. 네, 의견들이 참 다양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채무 제로 도전하고 있는 경남도의 입장, 계획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께서 저희 카페 방문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도민 여러분들 얘기도 들어봤고요. 지금 뭐 채무 제로에 도전하신다고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우리 도지사님이 2012년 12월 20일 날 정식으로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지사님과 제가 이 경남도정 재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빚이. 한 4, 5년 정도 동안에 거의 한 7, 8천억이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가 이게 심각한 거죠. 그 빚은 눈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조그만 게 굴러가다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를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금방 이제 그 당시에 뭐 1조 1,000억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 다르고 저 사람 이야기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 하고 1월 달에 빚을 다시 싹 정리를 해보니까 1조 3,500억이에요. 그 순간에 또 몇 천억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예산 대비해서 빚이 한 25%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단계죠. 네.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그래서 목표를 저희들이 50% 감축을 목표로 했었죠. 이제 그래 하고 출발을 했었던 건데 사실상 작년 말 금년 초에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이미 벌써 갚았습니다. 이제 갚고 나서 그러면 자신이 생겼다. 이제는 이게 이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갚아 나가는 이자가. 그 당시에는 하루에 이자가 1억 이상이었어요. 네. 이제는 빚을 제로로 한번 만들자. 왜? 근원적으로 자치단체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렇고 홍 지사도 그렇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뭘로 빚을 그렇게 갚으셨어요? 50%? 관행적으로 한 번 예산에 들어오면 그냥 계속 가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점검을 했고 또 이제 중복성이 있느냐. 교부금을 과거에 못 받던 부분까지 다 받고 심지어 1년에 뭐 1,000억, 2,000억을 정액시켜서 받아내고 저희들이 빚을 갚았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돈도 안 쓰면 어떻게 하냐. 방금 그 말씀 아닙니까? 쓸 때는 써야지. 그렇지만 저희들은 쓸 때 다 쓰고 갚았기 때문에 네.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복지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3년 복지 예산이 저희 도에 1조 8천억이었어요. 우리 도 예산이 한 29%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2015년 예산 지금 집행이 한참 되고 있지만은 2조 3,400억 가까이, 2조 한 4천억 가까이 됩니다. 34%를 넘었거든요. 약 35% 가까이 됩니다. 복지 예산을 크게 줄이지는 아마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그 우리가 상당 부분이 실제 광역단체장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나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 행복해졌다, 여기에 삶으로 해서 부채가 줄었고 이런 대신에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만난 상당수의 도민들은 왜 나는 남들 다른 돈은 다 해주는 무상급식도 안 해주고 또는 왜 그 진주령 같은 공공의료원은 왜 또 이렇게 그러며 그런 과정에서 더 문제는 왜 이렇게 소통을 좀 열심히 안 하시면서 이랬을까 일방적으로 이런 불만들이 있단 말이죠. 예, 뭐 당연히 100%가 찬성하는 정책은 뭐 이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상급식이다, 진주의료원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 이제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여기서 논의를 하면 뭐 그것도 한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데 이제 빚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될 주체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갚습니까? 도지사가 갚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이 갚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되거든요. 빚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빚을 누가 갚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과 정부는 다릅니다. 기업은 빚을 내는 게 당연하죠. 빚을 내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또 수익을 많이 내면 빚을 그 방에 바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치단체 빚은 수익을 내서 바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안고 가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그런 얘기 합니다. 미래 세대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빚은 물려주지 말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지방재정에 투입돼야 할 긴급한 돈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도로 공사 같은 거. 그런 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재정 지원이 이제 멈춰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재정을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지방도로 사업이 수십 군데가 펼쳐져 있어요. 한 개 도로 시작하면 준공할 때까지 12년, 13년 걸립니다, 평균. 예. 그래서는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은 돈으로 꼭 필요한 급한 데부터 빨리 마무리하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채무를 꼭 없애는 게 그게 살림살이 잘하는 건가? 뭐 급한 데 있으면 정말 빚을 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빚 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런 말씀도 지금 도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합니다. 자, 빚을 내서 그 사업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면 단 일회성이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그걸 빚을 내서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빚이 들어오고 그 다음 빚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트렌드를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예. 이런 어떤 불만이라든지 어떤 이런 갈등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재정 자립도를 높일 것인가, 그리고 빚을 줄일 것인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지출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소외된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분들 소외 안 되도록. 그래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부채, 채무 제로 그것도 달성해서 아마 내년 한 7, 8월이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예산 집행과 편성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서 좀 더 어려운 분들 더 많이 챙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님과 얘기 나눴는데 민간 사기업하고 다르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향후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있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라는 것들은 계속 들어오니까요. 복지라는 것들을 이제 이 자본주의에 도입한 다음부터는 정부라는 것들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정 부분의 부채들을 안고 살아왔어요. 근데 마치 부채 없는 것이 지고지순한 것인 양 받아들여지는 풍토는 사실은 우리나라뿐이다. 제가 볼 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복지 예산들이 상당 부분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항목들은 제가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이 경남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한 복지 정책의 그 대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실제 지금 그 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겠다. 예, 추선태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부지사님 나와서 뭐 설명하는 것도 듣고 참 힘들겠다. 나는 도지사 안 하길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그 부채를 줄인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일인데 그리고 또 여러 그 분들에게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홍 지사의 그 스타일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한 표를 던져주고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불만이 나오게끔 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좀 순수해서 그런지 그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세대에게 우리 아들과 딸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 말이 진심이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저는 불순하다는 말씀으로 실제로 이제 부지사님께서 예산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 뭐 불평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군 단위에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도의원님 계셔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보건복지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SOC 사업 쪽은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남의 도로 건설 현장이 약 한 29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이 짧게는 지금 토지 보상을 하는 현장도 있지만
가장 긴 곳은 아마 한 16년 정도 공사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에 대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이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항상 위험한 도로를 다녀야 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경상남도에서 1년에 한 4천억 정도만 도로공사에 더 투입했다라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이 최소한 5년 정도씩은 당겨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매년 물가 상승률로 인한 재정 부담이 450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을 기체를 낸다면 1년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6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은 비용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설계 변경비로 지출을 하면서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에 대한 부담률은 훨씬 적다는 거죠. 사업에서 필요한 만큼의 채무는 경영에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 채무가 10% 미만은 건전한 채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병영 의원이었고요. 그 사회간접자본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그 SOC 예산에 대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SOC에 지나치게 과하게 예산을 투자해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360조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전히 토건 예산들이 70조에서 100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과한 SOC 투자가 오히려 저는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도로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도로율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도로 잘 닦여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길에 닦는 도로에 예산 쓰는 것보다는 실제 그 살기 팍팍한 사람들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게 맞다. 아까 보건복지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부지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실제 그 늘어난 확대된 복지 예산보다는 보건복지, 보건이라고 하는 것까지 통칭했을 때 그 예산이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체감률이 그렇게 높아진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SOC에 대한 이 과한 투자라는 것들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자체 재정 우선순위, 과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운영을 할 것인지 전문가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좀 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분 모시겠습니다. 창원대 행정학과 주기환 교수 나오셨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채무 제로에 도전하고 그 길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제가 재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채무 제로화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은 일단 제로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채무로 인해서 자꾸 이제 나가는 이자 비용들이죠. 네. 이자 비용들. 사실 그거는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들이 사실은 도민들이나 이런 경남도 전체 균형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이제 불필요하게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적돼 왔었던 섬신성 사업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이제 재원이 들어갔던 사업들을 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불필요하게 됐었던 부분이 경남도 이제 재정 건전화를 좀 악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지사님이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그래서 저 채무 건전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사실 예산이라는 이 도구 자체가 어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도구예요. 그 균형적인 자원을 배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리더의 그 가치관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는 사실 또 정치적인 합리성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라고 가지는 도구가 이 두 가지 특징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 정원 과정에 있어서의 소통이 좀 이루어져서
그 어떻게 보면 충돌이 되는 가치관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조정과 타협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홍 지사님이 혹시 도에 이제 그 도지사에 취임하시면서 재정 뭐 제로, 부채 제로 뭐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게 혹시 정말로 그 정도 심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막 그렇게 제로 선언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경남도 채무가 일단 보시면 아까 이게 얘기 드렸던 거죠.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됐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세입 수요, 세입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입은 감소가 예측이 되고 있었고 세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균형 재정이라고 했을 때 세입과 세출이 사실 균형을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입은 감소하면서 세출이 증가를 하다 보니 돈을 어디서 마련할 데가 없는 거죠. 부채도 그 이상 이제 1조 3천억 원이라는 부채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세수입 확보하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경상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그 기금에서 또 일부를 또 가져오는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세수입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내고 사업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재정 사업 성과 평가제, 뭐 재정 타당성 검증,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예산 줄이고 통폐합시키고 막 이랬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거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기준 가지고 아니면 제대로 된 그 평가 감사 이런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방향성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를 보면 그 재정사업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계획 분야가 한 20점, 집행 분야가 한 30점, 결과하고 성과를 보는 부분이 한 50점 정도 배점을 두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이나 사업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가점 형태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가 사업이나 도 단위 사업들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SOC 사업이나 아니면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길게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부분에서 보면 뒤에 있는 집행이나 결과 성과에 대한 점수는 제로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제로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에서 점수가 미흡이 나오죠. 미흡이 나오거나 아주 미흡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또 삭감하는 형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구분에 의해서 좀 평가가 좀 분명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방향성은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 한계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또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줄인단 말이죠. 그 이 분야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거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지켜보시니까. 채무라는 것이 일단 최우선으로 놓고 거기에 일단 예산을 전부 끼워 맞추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지 예산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 총액으로 보면 경남도 예산도 일단 증가는 해요. 증가는 하는데 전체 예산에서의 차지하는 포션이 이제 좀 줄어든 거죠. 비율 자체가. 그거는 이제 복지 예산 비율이죠. 그 복지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절대 금액에선 상승하지만 전체적인 도 예산에서의 비율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 연도마다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에 따라서는 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산 조정하고 막 이러는 데 있어서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수의 도민들이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반대한다 이러면서 갈등이 계속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데 갈등 조정을 거의 뭐 도외시 또는 등한시 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빚 갚는 데 올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일단
뭐 제가 뭐 도지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도지사님의 우선적 가치는 일단은 불필요하게 나가는 이제 이자 비용이죠. 그 부채 이자 비용을 좀 줄이는 부분에서 그 줄인 걸 가지고 사실은 도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사실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예산에서의 갈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나타나는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의 관계가 얽혀 있고 서로의 이익을 각각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갈등의 요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그냥 갈등 표출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좀 조절을 해서 뭔가를 그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도민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좀 수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듣겠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채무 제로에 도전하는 거. 이거 맞는 걸까요? 뭐 어찌 보면 이게 어떤 반증이냐면요. 경남도가 지금 2년 반 사이에 거의 한 50% 훨씬 상회해가지고 한 70% 가까이, 70% 정도 가까이 지금 채무를 갚았다라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각고의 이렇게 고통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통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채무 제로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0으로 만들 수는 있으나 저는 근데 그게 좀 상징적인 의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뭐 재정 운영이라는 게 공정하게 균형 있게 이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경남도에 뭐 조언이랄까요? 뭐 한마디 해주셔도 좋고 바람이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로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공공 서비스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갈 편익들이 좀 제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재정 건전화라고 하는 부분, 이제 부채 제로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경상남도는 계속 부채가 제로가 될 것이냐 그건 사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방향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서의 노력이 좀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점검단이라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조직이 생겨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점검에 의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정에 대한 건전화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그 건전화의 방향에 대한 투자해야 될 곳 아까 이제 뭐 인터뷰 기사에도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필요한 곳에는 또 써야 할 곳에는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갑만 무조건 닫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절약이 되면서 곳간이 어느 정도 트여졌으면 일정 부분 투자 사업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카페 지금 여기 벽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벽돌 밑돌 빼가지고 중간돌 괴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그런 걱정의 말씀이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환 교수님 바쁜 시간 또 내주셨고요. 두 분께서도 어떻게 경남도에 뭐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이거 진짜 참 힘들구나. 토론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무 제로라는 것이 참 힘들고 아까 도지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복지부동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자꾸 욕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꾸미시는 것 같고 그만큼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채무 제로에 도전하는 것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일을 추진하시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우리 도의 그 약자들 이런 거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 잃지 마시고 계속 카리스마 있게 도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김갑수 대표님. 저는 일단은 쓴 돈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낭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결정권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있는 거냐 하고 동시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재정 건전성 하나만 가지고 따로 우리가 채무 제로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평가하기엔 너무 성급한 것이다. 참 응원하시라고 정치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정말 뭐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열띠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